파킨슨 질병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은 원래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영국인 의사가 1817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그 증상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신경과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장 마르탱 샤코에 의해서 파킨슨병이라는 진단명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제임스 파킨슨 이전에도 파킨슨병으로 추정되는 문헌상 보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킨슨 질환의 역사가 깊은 셈인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는 떨림과 경직, 머리를 웅크리고 눈은 한 곳을 응시하며 몸통은 앞으로 숙이고 걸을 때 떨림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현대의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15세기 고대 인도 힌두교의 건강체계를 다룬 문헌에 등장하는 캄파바타라는 질병도 파킨슨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캄파는 떨림을, 바타는 움직임과 감각을 뜻합니다. 당시 떨림 등 증상이 있는 환자가 현대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 성분이 들어있는 열매 추출물로 증상이 호전됐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중뇌에 존재하는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목이 컬컬하다는 감각신경의 신호가 오면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을 향하여 물을 가져오세요 하고 뇌세포 뉴런의 신경전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운동신경의 뉴런도 그 신호를 맞이하러 신경전선으로 손을 뻗쳐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신경전선은 서로 붙어 있지 않고 이 연접점 부위에서 40만 분의 1c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전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운동신경세포로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끊어진 계곡을 넘어가기 위해서 연접점의 축삭돌기 터미널에서 전기 신호를 도파민과 같은 화학적인 물질로 바꾸어 탑니다. 도파민으로 번역된 신호가 연접점의 계곡을 떼구르르 굴러가면 운동신경 전선의 도파민 수용체가 도파민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운동신경 전선으로 도파민이 전달되면 운동신경 축삭돌기 터미널에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어 타고 신호를 손으로 전달해 주어서 물잔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 환자들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흑색질에 쌓여 도파민 분비가 감소되든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들에 의해서 연접점의 도파민 수용체가 녹슬어서 도파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파킨슨 증상이 나타납니다. 도파민이 100% 전달되면 물을 마시고 싶다는 마음이 부드럽게 손이 움직이면서 물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50% 정도만 도파민이 전달되면 마음먹은 것처럼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손이 떨리는 등 여러 가지 파킨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뇌에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증상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의 도파민 농도가 70% 이하로 감소될 때에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병의 증상을 처음 느낄 때는 파킨슨 병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파킨슨 병은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질환이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 노환이나 기력 쇠약 등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킨슨 병은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쌓여서 도파민 분배가 저해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현재 파킨슨 병의 치료약은 개발된 바가 없습니다.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이 있지만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지고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 위험이 심각합니다.
도파민 부위에 관련된 뇌를 자극해주는 수술 역시 치료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에 불가능합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은 건강이 좌우합니다. 오늘 건강 100세를 위협하는 파킨슨병의 발병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킨슨 발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어떤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제거해 주므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천문 천답 강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